안녕하세요, 여러분. 1번부터 풀어볼게요. 임대료 보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임대료의 일부를 직접 보조해 주는 거죠. 이 부분에 임대료의 일부를 직접 보조해 준다고 해서 얘를 직접적 개입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직접적 개입 수단은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직접 하거나 아니면 시장의 가격을 직접 건드는 거였어요. 가격 규제,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는 직접적 개입. 그런데 돈 대주거나 정보 대주는 건 걔는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임대료의 일부를 직접 보조해 주는 거지만 간접적 개입 수단이었던 거죠. 그 다음 2번. 저소득층의 실제 소득은 당연히 임대료 보조를 받게 되면 만약에 실제 소득이 100만 원이었는데 20만 원 임대료 보조를 받았어요. 그럼 실제 소득이 120만 원으로 증가된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됐으니까 다른 재화의 수요도 당연히 증가하겠죠. 소득이 전체적으로 커졌으니까. 그래서 다른 재화의 수요도 일반적으로 증가한다. 심지어 그 임대료 보조금을 오로지 주택 임대료로만 쓰도록 만든 경우에도 실질 소득의 증가로 다른 재화의 수요도 증가합니다. 2번. 그래서 5, 3번.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에 당연히 임대료 보조를 받게 되면 유효 수요가 시장에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의 수요는 증가되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답이네요. 4번.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에 시장은 만들어달라는 걸 만들어달라는 양만큼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었죠. 그럼 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면 임대주택의 공급도 당연히 증가하겠죠. 근데 이 부분을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 임대료 보조를 해주면 임대인은 좋아하나요? 좋아하죠, 당연히. 그 돈을 누가 쪽 빨아먹으니까 임대인이. 그래서 임대인은 좋으니까 공급량을 늘리죠. 그 다음 5번.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의 정치적 기능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은 주택 수요가 아닌 주택 소요였습니다. 그때 정책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경제적인 기능과 그리고 정치적 기능이었는데 경제적 기능은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거였죠. 우리 어떻게 외웠죠?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시장 경제였죠. 그 다음 정치적 기능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다, 임대주택, 그 다음 주택 소유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얘는 시장 원리로 절대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시장의 기능은 만들어달라는 것을 만들어달라는 양만큼 만들어주는 거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만큼만 자원을 배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소득층을 시장 원리로 접근하게 되면 저소득층은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헐벗고 굶주리고 집 없이 사는 게 너무나 당연시된다. 그래서 저소득층은 뭐로 다스려줘야 된다? 정치로서. 이 내용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3번이에요. 2번. 투자자금은 부동산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3년 동안. 그럼 3년 동안이라고 딱 나오는 순간 얘는 3번 금액이 나오는 거죠. 4천만 원 3번인 거예요. 그럼 그때 연초 4천만 원 있을 때 이 4천만 원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 보는 건데 복리이자가 연 10%면 얘는 110%가 되는 거죠. 1.1을 쓰겠구나. 그 다음 3년 후에 이 적금의 미래 가치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미래 가치를 구할 때는 우리가 구해놓은 1.1을 곱하게 돼 있죠, 여러분. 곱하게 돼 있죠. 그래서 한 번이면 1년 동안이면 한 번, 2년 동안이면 두 번, 2승, 3년 동안이면 세 번이잖아요. 만약에 이때 이 적금의 현재 가치를 구해보고 싶죠. 그러면 1.1로 나눠서 구하는 거였죠.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의 흐름을 1년 초, 2년 초, 3년 초, 3년 말까지 4천, 4천, 4천씩 이렇게 적어두시면 돼요. 실제로는 4천, 4천, 4천만 적어두시고 판단해도 되죠. 그럼 1년 초니까 3년 말까지 3번 붙겠죠, 여러분. 그래서 1.1에 3승이에요. 그리고 2년 초는 2번이죠, 여러분. 2년 동안. 그래서 1.1에 2승. 그럼 4,840, 아까는 5,324. 그 다음 3년 초에 4천만 원은 3년 말까지 한 번 붙잖아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래서 1.1에 1승입니다. 그 내용이겠죠. 그럼 얘는 4,400만 원일 거예요. 근데 실은 계산기를 뚫을 때 지금 본 것처럼 왼쪽부터 풀어나가면 1.1의 3승을 1.1 곱하기 1.1 곱하기 1.1 해서 5,324를 또 뽑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4천만 원 곱하기 1.1, 4천만 원 곱하기 1.1의 2승, 1.1의 3승을 한다면 1.1 먼저 곱하면 4,400이 나오죠. 이 4,400에 1.1을 또 곱해주면 이게 1.1의 2승이잖아요. 그럼 4,840이 됐고 곱하기 1.1 하면 5,324죠. 이렇게 적어나가면서 푸시는 게 훨씬 빠르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셋을 다 더해주시면 얘는 1,400, 지금 14,564만 원이 나오네요. 1억 4,564만 원.
되셨죠? 이렇게 꼭 풀어보시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매년 말이었다고 얘기를 한다면 매년 말이면 이제 현금의 흐름이 이렇게 찍히겠죠? 되셨어요? 그럼 4천만 원 걔 그대로 한번 그대로죠. 이자가 안 붙죠. 그 다음 2년 말에 집어넣은 금액은 한 번만 붙는 거고 4천에 1.1에 1승을 곱하죠. 그 다음 2년 초에 붙은 건 1년 말에 붙은 거니까 두 번 붙겠죠. 1.1에 2승을 해주면 돼요.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2번은 지금 4번이에요. 3번. 부동산 투자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수익성 지수법, 순현재가치법, 내부수익률법. 할인은 순수 내 마음대로 요구한다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할인연금 흐름 분석법이었습니다. 그때 수익성 지수법과 순현재 가치법은 미래 수입을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후에 수입의 현가에서 지출의 현가의 크기를 비교하는데 빼서 크기 비교한 게 순현가법. 그래서 수는 0 기준이었죠. 순현가법은. 수익성 지수법은 나눠서 비교한 거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수익성 지수는 짝대기 짝 분수.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수입이니까 수입의 현가가 분자.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수익성 지수와 순현재 가치 구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죠.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예요. 요구 수익률이. 근데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을 계산할 때까지는 요구 수익률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부 수익률을 계산해 놓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판단의 기준으로서 요구 수익률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모두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는 게 맞네요. 1번 O입니다. 근데 1번 문제가 셋 다 계산하기 위해서 모두 요구 수익률이 필요하다 그러면 걔는 X가 돼요. 중요합니다. 2번 단순회수계산법이나 회계적 이익률법 할인이나 현가짜가 붙어야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였죠. 현재 가치를 고쳐서 비교하는 거. 그래서 지금은 할인이나 현가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투자 결정 기법이 맞네요. 3번 요구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보다 크면 그러면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이 더 작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투자를 해요? 투자자가 요구하는 게 더 커버리면 그 투자가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기각하죠. 5. 4번 어림셈법은 승수법과 수익률법 두 가지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둘은 역수관계였죠. 그때 승수는 조순, 전후 네 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순소득 승수는 뭐였죠? 우리 외웠었는데 순자는 순종해야 된다. 자본의 수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조순 총리이기 때문에 조순은 유효 총소득과 순영업소득은 총투자액과 연결돼 있었어요. 총투자액의 회수기간이었지 지분투자액의 회수기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순소득 순수가 자본의 수 기간이니까 짧을수록 유리한 건 맞는데 총투자액이에요.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5번 단일 투자인의 투자 결정 시에 할인연금 흐름 분석법은 모두 동일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순현가가 0보다 크면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고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커서 무조건 채택 결과는 같게 나와요. 근데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 복수의 투자안 중에 하나를 고를 때는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럼 투자 결정을 못 내린다 하나로 간다? 하나로 간다 그랬죠. 뭐로 가요? 예쁜 놈은 순현가법, 순현가법은 예쁜 놈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서로 다른 결과를 갖고 오면 뭐로 간다? 순현가법으로 간다. 반드시 부의 극대를 추구하기 위해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어요.